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위전공 최칠석은 그 고려 말에 창궐했던 그 왜구들하고의 싸움을 많이 벌였던 그 장군입니다. 그 많은 전쟁에 참여를 했고 여러 번 공을 세웠는데 높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 이제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1330년경에 태어났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비조 최선능의 둘째 아들이고 1330년 무렵에 태어나서 1394년에 돌아가셨어요. 장군으로서 그 대마도를 정벌했고 대마도 정벌 외에도 여러 번 그 왜구들하고의 싸움에서 이긴 장수예요. 그리고 이제 문충공개 전주치시 위전공파의 파조인데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기록이 나오는 말하자면은 문충공개 전주치시 중에서 가장 저명한 저명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사 전료 우왕 6년 1380년 8월달 기록을 보면은 8월에 해도 원수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에게 전함 100척을 주어서 왜구를 토벌했다. 진포에 이르러서 최무선이 처음 만든 화포를 써서 적함을 불태우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넘쳤다.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돌아오니 왕이 각각 황금 50냥씩을 하사하였다. 비장, 정용, 윤송, 최칠석 등에게는 각각 은 50냥씩을 하사하였다. 왜구를 토벌을 했는데 이 왜구가 14세기 동북아시아에 완전히 골칫거리였어요. 당시 일본은 이제 남북조로 나눠져 갖고 남조 북조가 전쟁을 해 자기들끼리 내전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섬 서쪽에 있는 쯔시마, 이키, 고토열도 이런 그 섬에 있는 왜구들이 그 사람들이 해적이 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동북아시아를 초토화를 시켰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진포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의 전쟁에서 화약무기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쏴서 그 배를 박살을 다 내버린 거죠. 그래서 화포를 가지고 외선 500척을 소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곡 아마 왜구들이 깜짝 놀랐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장으로 최칠석이 나오는데 비장은 그 지휘관의 참모를 비장이라 그래요. 그때 왜구들을 보면은 왜구가 주로 이제 여기 쯔시마, 이키 이게 이제 고토열도 여기에가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해적이 됐는데 이 해적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반도의 남해안, 서해안을 탕진을 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가려고 하는 목표는 한반도가 아니에요. 중국의 중국의 장수성 그리고 밑에 쩌장성. 왜냐하면 장수 쩌장성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기가 엄청난 그 물산이 나오는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기가 막 엄청나죠. 그런데 당시 여기가 굉장한 그 먹을 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털려고 하는데 당시 그 해양술이 발달하지를 못하고 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 가려고 출발하다가 바람이 불면 이게 북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털고 위에 가서 산동반도 요동반도 털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의 목적지는 여기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장수성 여기 가고는 막 거기다가 막 공장도 채우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이렇게들 했었어요. 고려사 세가 우왕 7년 1381년 5월 달을 보면은
해도만호 최칠석이 군사 30여 명을 자기 마음대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30명이에요. 병사들에게 지급된 군량미를 자기 집으로 보냈다가 발각돼서 하옥이 됐다. 참 이게 역사책에 적힐 만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해도만호는, 해도라는 거는 충청, 전라, 경상도의 그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바다. 만호는 삼품 무관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지역사령관. 허락 없이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30명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는 군량미를 집에 가져갈 텐데 30명이 먹일 군량미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소한 비리인데 왜 이런 거가 역사책에 실렸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과연 30명이 먹을 군량을 집으로 빼돌렸다 하는 거가 역사책에 적힐 만한 일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려사 세가 창왕 즉위년 1388년 8월 달에는 왜구가 극성을 떨치자 자해부윤 조언, 밀직부사 최칠석, 장사길, 화령윤 정요를 보내서 지키도록 했다. 밀직부사는 정삼품이에요. 이 왜구 문제가 남해안에서 시작되는 왜구들의 약탈이 경기도 황해도 연안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충청북도 영동, 전라북도 남원 이런 데까지 막 이제 와서 막 약탈을 하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가 수도 개성인데 처음에 남해안에서만 하던 놈들이 올라와갖고 이제 서해안, 약간 요 경기도 앞바다, 황해도 앞바다까지 와서 수도가 털릴 판이죠. 그리고 막 산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고 전라북도 남원,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성계가 그 아지발도를 잡는 전쟁이 벌어지고 하죠. 그리고 충청북도 영동, 완전히 뭐 나라 전체를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왜구가. 그래서 고려사 전력 공양왕 1년 1389년 2월 달에는 경상도 원수 박위가 병선 100척을 가지고 대마도를 공격했다. 외선 300척과 외인들이 사는 집을 거의 다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원수 김종련, 최칠석, 박자한 등이 연이어 도착했다. 대마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고려 백성 100여 명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왕이 박위에게 의복과 안장을 얹은 말과 은정을 하사하며 전공을 지하하였다. 은정은 은괴, 말하자면 이제 돈이요, 돈. 돈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위정공 행장에는 여기에서 이제 위정공이 칠석으로 이름을 하사받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름을 칠석으로 하사를 받았으면 여기에 적혀야 돼요. 적혀야 돼. 근데 안 적혀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박위가 다만 막사와 배를 불살랐을 뿐 왜구 포로는 붙잡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좀 깎아내리는 얘기죠. 그 전공을. 당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쯔심하고 대마도고, 이게 이키도, 일지도, 이게 이제 오도열도, 고토, 이게 이제 왜구들의 소굴이에요. 쯔시마, 이키, 고토, 이게 이제 소굴인데, 고려군이 와서 대마도를 소탕을 해버리니까 다 산으로 숨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산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불리하잖아요, 아군이.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로 가서 소탕을 하니까 대마도 사람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키나 고토에 있는 왜구들이 지원을 오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는 거죠.
저 산속에 올라간 그 일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리하죠. 우리는 밑에서 우로 쳐 올라가야 돼, 산에서. 그 위에서 지키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지원군이 쫓아오니까 그냥 와버린 거예요. 대마도 정벌은 군대를 동원해서 외구에 본거지를 기습을 했는데 본거지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대마도만 한 거예요. 이키나 고토는 가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마도 주민들이 산속으로 숨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키, 고토 이쪽에 있는 왜구들이 이제 지원 공격을 해오니까 배하고 마을만 불태우고 이제 포로 이제 일부 데리고 철수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때 사실은 3번의 대마도 정벌 중에 가장 효과가 컸어요. 컸는데도 폐위된 장왕 때 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때 정벌한 뒤로 왜구들이 크게 격강이 돼가지고 왜구들이 그 침략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터져가지고 유국의 사신이 고려에 와서 조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번의 대마도 정벌 중 가장 효과가 큰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 위정공의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위정공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위정공의 그 아들에 대해서 태조실록에 있는 졸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